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8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명을 채우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은혁을 임명해 달라고 추천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라 라고 하면서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했는데, 자, 그 일환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3일 전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2시간 전에 연기를 했습니다. 왜 연기를 했을까요? 자, 이거는 국민들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비판 여론이 빗발치니까 연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나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1명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호성 교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은혁을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 자, 국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호성 교수가 글을 적었는데 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호성 교수는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행위가 이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굳이 임명하지 않는다 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묻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굳이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는 순간 최상목 대행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마은혁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 배후의 민주당이라는 인적 특성을 배제하고 그 어떤 선입견도 없이 헌법 제도와 정신으로 돌아와서 판단을 해보면 아주 정상적인 국회에서 절차를 통해서 아주 정상적인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에서 추천됐다고 가정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강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말은 대통령이 임명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의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의사, 자, 이 거친다는 의미 속에는 당연히 헌법수호라는 관점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국회가 임명 제청했으니까 대통령은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해라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 자, 통상 국회에서 선출될 경우 헌법 수호자로서의 적결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행적으로 이를 존중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행일 뿐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를 위해서 후보에 대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 또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해오면 임명하겠다고 한 것은 헌법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부적절하다. 물론 여야가 합의가 된 후보자라면 헌법수호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여야가 합의했다는데 임명권자가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나 임명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대통령이 숙고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헌법상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헌법관이고 여기에는 권한과 의무 두 가지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권한이라고 해도 후임 대통령에게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정치적 구속력,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요거는 바로 해석견, 이 헌법을 해석해 가지고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 발상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지운 헌법 제67조 2항을 행해화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침범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혼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적으로 국회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서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준다는 것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의적인 헌법 해석이다. 자, 그리고 반역적 헌법 해석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들이 파괴되거나 법을 왜곡, 조작 또는 법을 완전히 뒤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 이것도 그렇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심각한 법치 파괴 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호성 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당은 엄연히 다르다. 정당은 그저 하나의 결사체에 불과하다. 지금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가 아닌 정당의 이익을 헌법재판관이라는 외피로 가정해서 대행해주는 노골적 정치 행위다. 사법심판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수호기관임을 포기하고 헌법수호 기능에 장애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헌법이 아닌 특정 정당에 충성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동조하는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탄핵돼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언역을 임명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들은 모두가 탄핵돼야 마땅하다. 헌법재판관들 현재 8명인데 그중에 가반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반 이성이니까 5명이 찬성돼야 되는데 여기 찬성하는 5명들은 모두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이호성 교수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정도의 수준의 막가파식으로 헌법과 국채를 뒤집어 놓은 기관이라면 있어서는 안 된다. 헌재는 폐지돼야 된다. 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정서고, 그런데 여기에 이호성 교수가 아주 법률적으로 이게 헌법 파괴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탄핵돼야 되고 임명하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헌재는 폐지돼야 한다. 자, 그래서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자의적 헌법 해석을 통한 대통령 고유 권한 박탈과 헌법 수호의 장애물 조성 행위 임명 거부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헌재의 잘못된 점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자, 이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이랍시고 받아들여서 임명을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노름을 추인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들을 이렇게 임명하게 된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마언역을 임명하게 된다면 최상목 대행도 탄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자,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알아서 도장을 찍어서 헌재에 보냈다면, 자,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총무 노릇을 한 것이다.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자, 기가 막히다 하는 겁니다. 민주당 총무 노릇을 한 것이 우원식이다. 자,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러한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을 시정하고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언역을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언역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마언역을 임명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법을 어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완전히 한쪽에 편을 들어주고 있는 우리법 재판소다. 우리법 연구에 이념 성향의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하는 점에서 정말 심각합니다. 자, 지금은 법치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 자, 이게 지금 무법천지가 아닌가.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온갖 불법과 무법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무법을 바로 잡아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